길 모르는 아내를 공경한 남편. 조선시대 성균관의 수장이었던 김안국은 학문과 덕망으로 온 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해와 달처럼 빛났고 그가 한 말은 곧 조정의 법이요 백성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라의 기둥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김안국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사대부 가문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식의 배움은 사치로 여겨지던 시대였고 그녀 역시 그러한 관습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붓을 잡고 글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 글을 알았으면 하는 소망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갑자기 어둠에 잠겼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김안국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이 뿌옇게 번지는 것만 같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글을 그르치지는 않았느냐? 어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의자를 쓰다가 한 획을 빼먹었습니다. 다시 쓰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안국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창밖의 번개를 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학문은 한치의 가벼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작은 잘못까지도 하늘이 꾸짖는구나. 하늘의 뜻이 이리도 준엄하니 앞으로는 한 글자, 한 획도 허투루 넘기지 말거라. 부인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아들들은 물론 집안의 모든 이들이 긴장했습니다. 남편의 깊은 학문과 엄격함은 그녀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저 엄격함 앞에서 그를 전혀 모르는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이가 잠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부인은 조심스럽게 아들들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끼는 붓과 먹을 꺼내어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글자를 쓰는 법도 붓을 잡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낮에 아들들이 썼던 글자들을 기억에 의지해 따라 그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글자가 하늘 천이로구나.
이 글자는 땅지. 부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글자 한 획 한 획을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글자들은 삐뚤빼뚤했고 먹물은 번져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은 단순한 흉내나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바르게 배우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자신의 배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촛불 아래서 홀로 글씨를 익혔습니다. 아들들이 잠든 후에도 그녀의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천자문을 한 글자씩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많은 실패의 흔적이 쌓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했던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가벼움도 없어야 한다. 그녀는 비록 남편의 학문을 따를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김한국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서재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조용히 서재 문을 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종이 위 서툰 글씨로 천자문을 쓰고 있는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오? 부인은 화들짝 놀라 붓을 내려놓고 종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김한국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글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글을 베끼듯이 따라 적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접 깨우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오. 부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의 공부는 더 이상 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붓을 들고 아들들에게 물어가며 글을 익혔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열정에 놀라워했지만 곧 진심을 다해 어머니를 가르쳤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궁금한 글자가 있으면 아들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것은 인자라고 했느냐? 예, 어머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의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그녀의 정성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글자는 단순히 선과 점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자 자식들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노력과 정성 앞에서 자신들의 학문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드디어 대과에 응시하는 날이 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 아들은 붓을 들고 답안지를 앞에 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등불 아래 글을 익히시던 모습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나는 결코 부끄러운 답안을 쓸 수 없다. 그의 붓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굳건한 마음을 닮은 그의 글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 답안지에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장훈급제의 영광을 안았을 때 온 집안은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김한국의 자식 교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한국은 그 모든 칭찬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그는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부인의 공이요.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다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요. 나는 그저 글을 가르쳤을 뿐이지만 부인은 정성과 마음을 가르쳤소.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처음 글을 배웠을 때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주는 저절로 빛나지 않죠. 그 재주를 찾고 가꾸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남편의 수많은 학문적 가르침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한국은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의 길은 지식의 깊이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붓을 잡고 있던 아내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성은 세월을 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책봇 인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